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황동석입니다. 12월 새롭게 단장한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는 오늘도 알찬 강의 준비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무료 문자와 전화 이용하셔서 저에게 문의 주십시오. 02-3153-2631,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네, 그럼 화요일 두 번째 감독님이자 선생님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수급을 알아야 시장을 할 수 있다. 추세 매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 전략. 포지션과 시장 분석으로 주도주를 공략한다. 뉴스탁 유창희의 주식 입체 분석법. 바로 시작합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전에 대박 플러스 때 선물 옵션 매매 파생 상품 매매 때 강의가 무척 쉽고 기억에 남는데요.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한 8개월, 거의 1년 만인 것 같아요. 제가 한 2월 달까지인가요? 네. 3월 달까지 강의를 좀 하다가 좀 개편이 됐죠. 개편되면서 좀 빠지고 나서 다시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주식 기초라든지 선물 옵션 기초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원래 실전편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시간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시간을 좀 마련해서 기초를 다시 한번 조금 복기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전 주식이 됐든 선물이 됐든 실전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면은 좋게 공부도 할 수 있고 나중에 투자를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프로필에서 주식 입체법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주식 입체법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네. 어떤 사람은 사고 싶은 심정이 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팔고 싶은 심정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감망하고 싶은 심정이 다 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왜 그러한 느낌이 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강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강의에 앞서기에 맞서서 네. 시장을 좀 바라보도록 하죠. 네. 좀 돌발 질문이기도 한데 네. 동석 씨는 시장을 어떻게 보세요? 12월 장세를? 지금 장세요. 네. 코스피징스는 오늘 약세를 좀 보였고 코스닥은 500선 탈환하면서 좀 코스닥이 다시 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12월 달은 어떻게 좋게 보세요? 나쁘게 보세요? 지금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비슷할 것 같습니까? 네. 그냥 박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우리가 지금 제가 왜 시장 얘기를 좀 했냐면은 지금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봤을 때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장 얘기도 좀 하고 이게 다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맛배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12월 장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도 좀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이 됐을 때는 시장이 상당히 좋게 보일 수 있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모양이 형성되고 있어요. 보신다면 이제 지금 차트를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은 지금 제가 선을 몇 개 그어드린다라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이 발생이 됐을 때는 우리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차트 분석가들이. 자, 그러면 이러한 패턴이 언제 있었느냐? 불과 1년 전에도 똑같은 모양이 있었어요. 1년 전에도 차트를 보신다면은 여기서 보신다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 다이아몬드형이 형성이 됐고 일정하게 수렴이 완성이 된 다음에 여기서 상방으로 위를 터닝을 시키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 상승세를 좀 강하게 보였죠. 요때 한 1800선에서 2050선까지 한 달 반 만에 거의 한 10% 가까이 올라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요거랑 똑같은 모양이 지금 다시 여기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공간이 여기서 조금 추가적인 공간이 좀 필요한데 요 공간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공간이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제가 확대를 해드린다면 여기서 다이아몬드형이 형성이 되고 나서 여기서 위에서 기간 조정을 주고 갈지 아니면 밑에서 기간 조정을 주고 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기간 조정이 잘 된다라면은 동석 씨는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리포트를 보니까 한 2030까지 간다. 그렇죠. 이런 뭐 상담 요즘에 봤거든요.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2030이나 뭐 2050도 갈 수 있다. 뭐 좋게 보는 증권사에서는 2100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2000포인트 많이 간다라면은 연초 고점 205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게 보면 다이아몬드 패턴인데 그럼 기초적인 다이아몬드의 형태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앞에 보시면 역삼각형과 대칭삼각형이 합쳐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짧게는 한 달 반,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주가의 큰 변동성이 있고 난 후에, 그 박스를 수렴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쉽게 말해서 고점대에서 이러한 모양이 발생을 한다. 다이아몬드가 발생을 한다면은 조금 하락에다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차익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저점대에서 발생한다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핵심 포인트가 주가 바닥에서는 상승, 주가 고점에서는 하락 전환 신호인데 지금 시장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좋게만 볼 수는 없죠. 시장 네. 자체를. 자, 지금은 우리가 6개월을 놓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6개월을 놓고. 그러면 6개월만 딱 차트를 놓고 본다라면은, 네. 딱 놓고 본다면 상당히 차트가 이게 이쁜 차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이아몬드형이 될 수 있다 해서 이거는 시장이 여기서 기간 조정이 잘 되면은 상승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종목을 잘 찾아 선별을 해서 매매를 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길게 한번 펼쳐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1년 반 정도로 보죠. 1년 반 정도 이렇게 논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 문제가 여기서 보신다라면은 자, 여기서 보신다면 1년 반 정도로 보신다라면은 요게 일봉으로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일봉으로 보면은 역시 일봉으로도 본다고 해도 여기가 다이아몬드형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다이아몬드형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모아놨다가 움직이게 되면 여기서 역시 다이아몬드형이죠? 네. 그럼 여기서도 수렴이 잘 되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보게 된다면은 조금 애매한 모양이 될 수 있어요. 주봉이나 월봉으로 본다라면은 왜 주봉으로 보죠? 주봉으로 보신다라면은 이게 여기서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헤드앤숄더는 앞산, 뒷산, 가운데산, 뒷산 네. 이렇게 봉우리가 세 개가 놓여 있는 걸 헤드앤숄더라고 해요. 그래서 헤드앤숄더가 무엇이냐? 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또 준비를 해봤어요. 네. 헤드앤숄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가 박스권 모양을 그릴 때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보신다라면은 한 1900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한 2050포인트, 아래로는 한 1800인 1700 정도 빠지는 이러한 박스권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진행을 보이고 있다가 이러한 부분에서 큰 상승과 하락이 3번 정도 되풀이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1700포인트 정도에서 1600이나 1700에서 2000포인트 한번 가지고 또 다시 1700, 1600 한번 빠졌다가 다시 또 2000 가지고 네. 또 1600, 1700 왔다가 또 다시 2000 가는 이런 모습이 3번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대천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다면은 주가가 만약에 지지선이 붕괴가 됐을 때는 또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대체적인 것이 지난 작년 초에 나왔었는데 작년 여름에 초에 나왔었는데 잘 보신다라면은 요게 이제 작년 월봉이에요. 작년 월봉인데 3산이 진행이 되다가 2000포인트 그러니까 작년에 한 22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연초에. 네. 2200포인트 갔다가 계속 21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박스가 형성이 됐었어요. 박스가 형성이 돼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나서 2000이 무너지고 나니까 급락이 나왔었죠. 요거에 대한 이제 맥라인, 요거에 대한 요 모습을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은 자, 요거를 월봉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때 당시의 월봉입니다. 요때 당시의 월봉인데 요때 보시면은 똑같은 요 그림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3산이 한번 진행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맥라인 2000포인트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이코야 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네.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 물론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미국의 재정절벽. 재정절벽이 아니죠.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죠. 네. 그래서 트리플 A였는데 더블 A로 강등을 당하면서 빠졌습니다. 빠졌지만 결국에는 차트적으로 물론
후행성입니다. 차트는 후행성이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야 이때 우연의 일치겠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삼산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여기서 붕괴가 되는 바람에 아 이럴 때는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겠다는 걸 간파했었다라면은 여기서 주식을 조금 줄였다라면 투자 현금화했다면 더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런 헤드앤숄더의 특성이 뭐냐면은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요렇게 무너지는데 지지선 붕괴 시 진폭만큼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헤드앤숄더는. 무슨 얘기냐? 지지선 붕괴되면 삼산의 진폭만큼 즉 무슨 얘기냐? 차트를 좀 보신다 그러면은 자 2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약 한 200에서 300포인트 진폭을 두고 움직이고 있었죠? 전체적으로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그리고 나서 7, 8개월 이 진폭 자체 지지라인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했다? 요 진폭만큼 약 한 2000에서 2200 혹은 1900에서 2200이면 약 300포인트 가까이가 돼요. 요 진폭만큼 추가로 하락을 한다. 요 진폭만큼 여기서 똑같은 진폭으로 빠지게 되면은 그 자리가 단기 저점이 될 수 있고 그 자리가 마찬가지로 한 1700 정도 1700 정도가 딱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을 멈추고 박스권이 형성이 됐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드앤숄더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진폭만큼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오늘 기초적인 부분을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시황하고 앞으로 강의할 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똑같은 차트를 놓고서는 네. 지금 똑같은 차트를 놓고서는 제가 한 6개월의 모양만 봤을 때는 시장이 상당히 좋다. 시장이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몇몇 전문가님들께서는 시장이 계속 빠질 것이다. 이건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고 계속 빠질 거니까 현금을 노래 부르시는 전문가님이 몇 분 계세요. 네. 그분들이 외치는 이유는 뭘 보고 외치는지 전 모르겠지만 얘기를 안 해봐서 네. 이러한 모습에서 다이아몬드형이 내가 보기에는 고점대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자기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빠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저는 상대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거지만 반대로 한 1년 정도를 보니까 1년 정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다이아몬드형이 발생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무엇이다? 이 안에서 삼산이 발생이 되고 있다. 삼산 헤드앤숄더가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작년에도 우리가 미국이 트리플 A가 강등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몰랐죠. 지금 재정 절벽이 해결이 될 거다 기대감이 막 있는데 갑자기 저기 오바마 씨가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성탄절 선물을 주겠다. 재정 절벽의 이슈를 해결해가지고 딱 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시면 어떻게 해요? 다리 부러져가지고. 못 오시면 이게 깨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지금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는 좋게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되 만에 하나 만약에 한 20% 정도는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 이 진폭만큼 빠진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 1900, 한 1800 놓을게요. 1800을 중심으로 해서 2000포인트 정도 진폭을 움직이고 있었던 건데 요 진폭만큼 빠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1800이 만약에 무너졌을 때 최악의 경우 한 1780이나 1800이 무너졌을 때는 요 진폭만큼 200포인트가 더 빠질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그렇다면은 뭐 한 1500이나 1600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정말 말도 안 될 수 있겠지만은 작년과 같은 학습 효과 혹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면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게 보고 있대 한 20% 정도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우려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저하게 대응할 수 그쵸? 있겠죠.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의 차트를 가지고 어떻게 볼 때는 다이아몬드형, 어떻게 볼 때는 헤드앤숄더, 삼산형으로 볼 수 있다. 혹은 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쌍바닥을 형성을 해서 볼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의 병이 있거나 코끼리가 있다고 쳐요. 그럼 앞에서 볼 때하고 옆에서 볼 때하고 뒤에서 볼 때 다르겠죠. 네. 앞에서 볼 때는 긴 코만 나올 거고 옆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형태가 나올 거고 뒤에서 보면 어떻게 했어요?
똥 싸는 모습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입체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되지 않나요? 네, 기대됩니다. 네. 전 기대되지 않는 표정이신데 좀 멍 때리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같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시장 자체를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네. 자리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 선물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만기 전략 잠깐만 잡아드린다라면은 이번 주에 오늘 좀 주가가 좀 살짝 빠졌지만은 만약에 이번 주에 한 1900, 한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 혹은 1900, 최악의 경우 1900포인트 그러니까 약 한 1.5% 정도 하락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 자리가 잘 지켜진다라면은 상방으로 다음 주에 의외로 좀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수급 쪽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어쨌든 이번 주 월요일부터 혹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이 프로그램이 차익 쪽이 아니라 비차익 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신다면 의외로 상방이 열려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콜 옵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257을 보고 있습니다. 257을 보고 있는데 어쩌면은 로또 형식으로 260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비싸죠. 260 같은 경우는 한 7, 8만 원 정도 하고 있고 257 같은 경우 10만 원 1.0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5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가격대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에 0.1대의 가격대 혹은 0.2대의 가격을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상방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지금 한 1930에서 40포인트를 전후로 해가지고 만약에 옆으로 조금 더 기간 조정을 준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 조정이 조금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 염두에 놓으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네. 누가 때리고 있어요? 뭐 기관도 때리고 있고 개인들도 때리고 있고 겁나니까 더 이상 뭐 한 2주 가까이 한 거의 5%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오늘과 같이 버티려고 한다. 차라리 빠져줄 때 확실히 빠져주긴 좋은데 오늘과 같이 좀 버텨주는 장세가 발생을 한다. 그랬을 때는 시장이 의외로 한번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우리가 한 0.3%나 0.5% 그러니까 하루는 0.5% 빠르고 빠지고 하루는 한 0.3% 오르고 이런 식으로 네. 빠지면서 옆으로 기간 조정을 준다면 좋은 거지만 네. 만약에 하루에 막 2%씩 혹은 뭐 2.5% 순간적으로 빠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를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옵션도 설명해 드렸고 콜 옵션은 257, 260 보고 있고 풋 옵션 같은 경우는 247에서 245 정도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게 뭐죠? 뭔가요? 네, 애기처럼 멍 때리고 계시네. 제가 지금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네. 제가 기본적인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주식을 분석하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얘기 이쁘지 않나요? 귀여워요. 이게 누군 것 같아요? 혹시 대표님 빙고. 제 대기 사진입니다. 아, 정말요? 예, 너무 이쁘죠? 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왜 저렇게 어렵게 이쁘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멍 때리는 얼굴인데 네. 주식에 보면은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이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건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쵸? 기본적 분석 아직 설명 안 해드렸어요. 그러면 요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반 투자자분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은 네. 그리고 요게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여기서도 퀴즈가 나와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기술적 분석이란 무엇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에 움직였던 것들 혹은 과거의 거래량, 과거의 이동평균선 혹은 보조지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주가가 그렇게 가겠지. 옛날에 이러한 모습을 띠고 헤드앤숄더가 발생했을 때는 주가가 빠졌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헤드앤숄더가 발생을 하니까 자칫하면 주가가 빠질 수 있겠다. 혹은 옛날에 다이아몬드형이 발생했을 때는 올라왔다. 작년에 다이아몬드 발생하고 연초에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모양이다. 시간대도 똑같잖아요, 거의. 그렇게 다이아몬드에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오를 수 있지 않겠냐. 즉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시간을 분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유용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은. 그래서 장점은 분석하는데 짧은 시간이 걸려요.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왜? 과거랑 비교하면 그쵸. 되니까요. 틀린 그림 찾기야. 네. 뭐가 틀린지만 딱 보면서 하면 되니까. 네. 근데 단점은 과거에 그렇게 움직였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움직일 것이냐. 그렇진 않겠죠. 그렇진 않다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누구나 다 높은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죠. 과거에 그렇게 움직였던 것이 뭐 선례로 봤을 때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또 그렇게 안 움직였을 때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란 그런 것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분석을 해서 하는 거죠. 소위 이제 차트쟁이라고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고, 반대로 기본적 분석이란 무엇이냐면은 이른바 뭐 워렌 버핏, 버핏 할아버지께서 할배가 제일 좋아하시는 분석 방법이라고 그러죠. 자기는 가치 투자. 가치 투자. 네, 오랜 숙성해서 그 묵은 집만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치를 드실 때.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건데, 기본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기업이라든지 혹은 뭐 산업이라든지 혹은 그 제품 자체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괜찮겠다, 정말 괜찮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투자를 한다는 거죠. 지금 싸다는 인식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기본적 분석하는 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질적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질적 분석은 뭐냐면은 일단은 경제가 좋아야 되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4.5% 가까이, 혹은 5% 가까이 성장을 보이다가 올해 한 반토막이 났잖아요. 네. 한 2에서 3%대로. 그렇죠. 또 내년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얘기가 나오죠. 네. 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 시장이 안 좋을 땐 장사가 안 되는데 뭔들 다 되겠어요? 기업들이. 그래서 이러한 경기 분석이나 제품 사이클을 예를 들어서 애플이 좋다. 혹은 삼성의 갤럭시가 좋다. 근데 최근에 보신다면은 이 제품 자체가 한 6개월마다 제품이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사이클들,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시장을 분석하는 게 질적 분석이고요. 양적 분석은 뭐냐면은 이제는 이제 큰 그림을 큰 숲을 봤으니까 나무를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북한산에 놀러 갔는데, 북한산에 딱 멀리서 볼 때는 모르지만 가까이 갔을 때는 여러 나무가 있잖아요. 네. 이게 소나무인지 동백나무인지 아니면 개나리인지 이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이 회사가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을 통해서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있구나. 삼성전자가 손익계산서나 대차자료표를 보니까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있다. 연수익, 영업이익이 몇 조씩 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 회사는 좋은 거고. 또 어떤 회사는 듣보잡이라 그러죠. 듣도 보지 못한 종목인데 땅굴을 파가지고 석유가 나왔다니 석유 기름 알고 보니까 폐유인데, 네. 썩은 기름인데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그런 기대감을 오는 회사들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해서 회사를 보니까 여전히 적자가 100억씩 나고 있고 빚은 엄청나게 지고 있고, 이런 회사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양적 분석, 그리고 재무 비율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업의 이제 수익성들. 이 회사가 지금은 돈을 좀 못 벌어도, 예를 들어서 LG전자 같은 경우 예전에 그런 이거죠. LG 네. 디스플레이나 어떤 디스플레이 산업이 예전에는 산업이 안 좋아서 돈을 못 벌었는데 이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겠다. 네. 그러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분석을 하는 게 재무 비율 분석이에요. 근데 이게 장점은 정말 그 회사를 깨끗하게 분석을 할 수 있고 현재 상황을 100%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싸다. 그러면 사는 거고, 네. 비싸다 그러면 안 산다라는 거죠. 근데 단점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쵸. 차트는 정말로 아까 제가 차트 설명해 드렸는데 선 찍찍 몇 개 그어드리고, 소위 이른바 비교했는데 한 몇 분 안 걸렸어요. 네. 그쵸? 그리고 이해하기도 되게 쉽죠. 근데 이거는 장점은 되게 정확한데 단점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예? 그래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 어려워. 솔직히 제가 강동석 씨야 워낙에 똑똑하시고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러신 분도 있고 안 그러신 분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네. 혹은 집에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이 회사가 PER이 어떻고 PBR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익숙하지 않죠. 전혀 모르잖아요. 그쵸, 네. 생선 가격이 고등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있지만, 네. 그래서 그분들이 설명하기 또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의 분석에는 요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 이해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기술적 분석을 위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같이 할 줄 아셔야 돼요.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위주로 해서 당분간 교육을 할 거다. 기본적인 분석은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또 시간 되면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걸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갈 거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 해서 가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버핏 할아버지는 기업 가치 투자를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네. 하는데 왜 당신은 기술적 분석을 하느냐? 좀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네. 이채원 씨 같은 경우도 뭐 성장 가치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근데 가서 뭐 기술적 분석은 좀 잘 주식 모르는 차트쟁이라든지 소위 몇몇 사람들만 하는 그런 걸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모든 거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차트에 다 녹아져 있어요. 이 회사가 좋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버핏 할아버지하고 친하진 않아요. 네. 버핏 할아버지 내가 누군지도 몰라. 하지만 그분이 어떤 주식을 샀다. 그러면 그 주식은 좋게 느껴질 수 있고 뭔가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차트를 속일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보시면은 기술적 분석을 상당히 좀 폄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주식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좀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제 어쨌든 첫 시간이기도 하고 앞으로 한 두세 시간은 기초적인 걸 하고 네. 뭐 아까 실전적인 것도 했지만 기초 실전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이어갈 건데 제가 예전에 했던 걸 몇 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알아야 되냐? 주식을 이제 입문할 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초보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주 고수의 영역들, 어떤 학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초보자들 중심으로 대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에 입문할 때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몸을 좀 푸셔야 된다. 그래서 방송할 때 좀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좀 방송 좀 보세요. 네. 자, 일단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다. 자, 주식을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혹은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대응을 잘해야 된다, 예측을 잘해야 된다. 이게 이론이 좀 달라요. 다른데 강동석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측을 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답이 먼저 와 있으니까 그런 건가? 자, 주식은 예측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물론 이제 대응도 잘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모르시죠? 아, 저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아세요? 스텝 보고요. 아, 그러신가요?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쪽으로 갈 때 어떻게 행동을 할지 왼쪽으로 갈 때 어떻게 행동을 할지를 다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가 야구 스트라이크니까 네. 내가 왼쪽으로 공을 던질지 오른쪽으로 공을 던질지에 대해서 칠지 말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예요? 예측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무엇이냐? 주식을 내가 결국엔 살 것이냐 팔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처럼 내가 예측을 먼저 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쵸. 근데 대응도 안 하고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예측이 먼저고 그 다음에 대응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가격이잖아요.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뭐 여러 가지 격언이 있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네. 뭐 야한 얘기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요. 가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에요. 삼성전자가 300만 원 한다. 지금 예를 들어서 네. 사시겠어요? 선뜻 못 사겠죠. 선뜻 못 사겠죠. 그쵸. 왜? 지금 증권사 리포트가 제일 비싸게 부르는 가격이 200만 원이에요. 네. 300만 원에 사면 어떻게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근데 만약 삼성전자가 지금 100만 원이다.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고려해 볼 만 하겠죠. 빚을 내서 사야지. 아,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왜? 지금 140만 원 형성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갑자기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하한가를 맞아가지고 100만 원에 떨어졌다. 아무 이유 없이. 뭐,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애플 소송이 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8% 빠진 적이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유 없이 빠졌을 때는 한 번쯤 우리가 사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무슨 얘기냐? 제일 중요한 게 주식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가격. 그래서 내가 싸게 사느냐, 비싸게 사느냐. 비싸게 샀을 때는 손실을 볼 확률이 높은 거고, 싸게 샀을 때는 수익을 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가격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하고 선물은 가격이 시간보다 우선한다.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싼 가격에 사가지고 비싼 가격에 파는 그 타이밍을 놓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 대신에
하수들은, 그러니까 소위 이제 초보자들에게서는 네. 이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싼 가격에서 시간 싸움을 해버려요. 아, 내가 물렸으니까. 네. 기다리시는군요. 그쵸. 언젠간 가겠지. 뭐, 이 회사가 좋다 그러니까. 네. 올라오겠지. 물론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좋은 회사는. 근데 그 기간 동안 조마조마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안 마음 그래요? 졸이시죠. 예를 들어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조마조마 하겠습니까? 네. 도둑 말릴 염려도 없는데? 근데 주식에 넣어놓고서는 시간 싸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주식을 할 때는 절대 시간 싸움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정확하게 싸다는 생각되는 그 가격대에 사고, 그리고 비싸게 파는 겁니다. 내가 샀는데 비싸다. 그럼 바로 파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싸게 예측을 했는데, 네. 사고 나니까 이 비싸네? 그때 어떻게 바로 대응을 팔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하고 선물은 가격이 시간에 우선한다는 거예요. 다만 옵션은 좀 달라요. 네. 가격하고 시간하고 같이 맞물립니다. 약 5대5 정도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왜 5대5냐면은 옵션이라는 건 만기일이라는 게 있죠. 네. 물론 선물 옵션, 선물도 만기일이 있지만 옵션 만기일은 더 진폭이 큽니다. 특히 옵션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그런 프리미엄이라는 게 시간 가치입니다. 시간 가치로 인해서 가격이 좀 많이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요 시간 싸움을 잘못하게 되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근데 또 어쨌든 시간 싸움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옵션에는 녹아져 있기 때문에 옵션은 가격하고 시간이 동일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아셔야 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주식하고 선물은 가격이 시간에 우선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서 일단 입문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적어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격언이 중요하죠. 격언인데 아까 한 거 마찬가지예요. 주식 거래는 시작이 중요하다. 지금 무슨 얘기냐? 청정 가격과 바닥 가격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모를 때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다이아몬드형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아직 다이아몬드형이 100% 발생이 되지 않았다 그랬죠? 네. 그렇다면은 한 3일에서 4일 혹은 길게는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보는 거야. 잘 모를 때는. 기다려봐서 정말 다이아몬드형이 발생이 됐네. 네. 그러면은 많게는 한 10% 가까이, 적게는 한 5에서 6% 정도. 그러니까 즉 지난 2주 전에 저점 대비 올라왔던 진폭만큼 또 올라간다는 건데, 네. 확인하고 사다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주식 거래할 때 시작이 중요하다. 그 시작할 때는 가격을 알아야 되고, 그때 모를 때는 관망을 한다. 그리고 천정과 바닥을 알아야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홈마 비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봉 차트에서 조금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자, 일단은 봉을 좀 빼고요.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어찌됐든 지난 2주 동안만 봤을 때는 상승장입니까 하락장입니까? 최근 2주 동안은 그래도 좀 올라왔죠. 그렇죠. 네. 상승장이죠. 네. 자, 상승장일 때는 상승장의 특성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11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는 또 하락장이었잖아요. 네. 혹은 10월 중순부터 본다면 그때는 또 하락장의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본다면 상승장에서는 즉 이른바 양봉이 나온다는 것인데, 오전에 매수하는 게 좋고요. 왜?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가 전날 할 수는 없고 그날 아침에 대응을 해야 된다면은 아침에 주식을 사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전에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은 일주일 놓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네. 주 초반에 사야 되겠죠. 월요일이나 화요일. 그렇죠. 월요일이나 화요일 사야지 일주일 내내 주가가 좋을 수 있으니까 네. 사는 거고, 또 만약에 한 달 단위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월 초에 사셔야 네. 되겠죠. 그래야지 한 달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앞에 좀 일이면 일, 주면 주간, 월이면 월간, 혹은 1년이면 1년. 1년일 때는 뭐예요? 1, 2, 3월 달에 1분기 때 주식을 잘 선배를 하신다면은 네.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타이밍이 있는 거고, 대신에 하락장에서는 무엇이다? 반대로 아침에 빨리 팔아야 되겠죠. 계속 빠질 거 아닙니까? 네. 주가가. 혹은 주 초반에 팔아야 될 것이고 월 초반에 팔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은 천정과 바닥 가격을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상승장하고 하락장일 때 내가 단기적으로 고점이 어딘지 저점이 어딘지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 입문 격언은 제가 몇 개 계속 매 시간마다 한두 개씩 얘기해 드릴 거여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우리가 오늘 제가 캔들 조금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전에 캔들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어요. 이제 자세히 배웠는데 또 그때 방송 안 들으신 분도 있죠. 그쵸. 그쵸.
워낙에 한 1년 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때 방송 안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그때 방송을 들었다가 또 잊어버리신 분도 계시니까 간략하게 한두 시간 짧게 해서 조금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캔들은 무엇이냐? 시가, 고가, 저가, 종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신다라면은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 요런 게 캔들이죠. 요거 네. 하나하나, 요런 거 하나하나가 다 캔들인 겁니다. 요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하나 요런 게 다 요렇게 파란색, 빨간색 요런 게 다 하나하나 캔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 우리가 캔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신다면 몸통은 시가와 종가 사이의 가격 범위. 그러니까 만약에 음봉이라면은 시가가 높게 형성된 거고 종가가 낮게 형성되니까 음봉이 길은 거고 양봉은 반대로 시가가 적게 형성되고 고점이 마지막에 높게 형성돼서 양봉이 나오는 거여서 양봉은 종가가 시가도 높게 마감하는 거고 음봉은 종가가 시가보다 낮게 형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상승장에서 양봉이 아무래도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리고 하락장에서 음봉이 더 많이 발생한다. 왜? 빠지는 날이 많고 그건 오르는 날이 많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강동수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양봉이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플러스인가요? 그렇진 않겠죠. 그쵸. 네. 아유, 너무 잘 알아. 음봉이라고 해서 주가가 꼭 마이너스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겠죠. 그쵸. 네. 물론 양봉이라면은 주가가 플러스가 날 확률이 높죠. 네. 그리고 음봉이면 마이너스가 날 확률이 높지만은 이게 뭐예요? 아침 시가와 종가와의 거리. 그러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양봉인 거고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음봉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양봉. 여기 보시면 시가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에 출발을 했는데 종가가 1,500원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양봉 빨간색 이만큼 올랐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음봉은 시가가 10,000원에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종가가 9,200원에서 마감이 됐다. 그래서 빠졌다는 표시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시가가 만약에 오늘 시까지 전일 종가 대비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만약에 이 종목이 전일에 만약에 11,000원에 끝난 종목이었다고 치죠. 네. 11,000원에 끝난 종목인데 오늘 시가가 10,000원 개파락을 시작을 해가지고 상승 하락폭 좀 줄여가지고 1,500원에서 마감했다고 해도 결국은 전일 종가 대비 500원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음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일 종가가 만약에 9,000원이라고 했을 때 시가가 10,000원에 출발해가지고 갭상승이 나왔는데 조금 물량이 차익 매물이 쏟아져가지고 9,200원에 마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전일 대비 200원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음봉이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빠진 게 아니다. 오늘도 종합주가지수 보면 소양봉이에요. 네. 시가보다 종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양봉은 여기 시가가 종가보다 쭉 올라와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음봉은 시가가 이제 형성되고 있다가 장중 흐름이 쭉 빠져가지고 종가가 낮게 형성됐다 해서 음봉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캔들이란 이제 우리가 캔들이 이제 뭔지 양봉하고 음봉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알고 넘어간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양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냐, 또 음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냐 이런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캔들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해보자라면은 캔들에는 시장 참여자의 심리가 녹아져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양봉, 음봉이 그날 가격의 방향이잖아요. 네. 아까 제 양봉이 뭐라고 했어요?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형성돼. 주가 계속 어쨌든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이고 음봉이란 뭐예요?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형성돼서 계속 빠졌다는 거죠, 장중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봉이 나온 날 기분이 좋을까요? 음봉이 나온 날 기분이? 양봉이 좋죠. 그쵸? 네. 기분이 좋겠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딱 갖고 있는데 이 양봉이 딱 나왔어. 그러면 기분이 좋으니까 아들이 아빠 나 짜장면 먹고 싶어 하면 탕수육 시켜주고 짜장면이 뭐니 탕수육이나 잡채밥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겠지만 음봉이 나왔는데 애가 와가지고 아빠 나 과자 사줘 이러면은 한숨 푹 쉬면서 네가 아직 세상을 잘 덜 살았구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그 심리가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봉, 음봉 자체가 그냥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이게 아니라 이 양봉이 나왔을 때 시장 참여자의 심리, 음봉이 나왔을 때 시장 참여자 심리가 완전히 다르고 그로 인해서 분위기가 다음 날 혹은 다음 주, 다음 달, 1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 참여자 심리가 녹아져 있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양봉, 시장 참여자 심리가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즉 무슨 얘기냐? 양봉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계속 양봉이 나오고 있어. 뭐 한 1시쯤 됐다고 치죠. 네. 아,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 느낌이. 그럼 주식을 사겠어요? 팔겠어요? 좀 기다려야죠. 그렇죠. 네. 좀 더 사거나 아니면은 갖고 있는 주식을 좀 계속 갖고 있어야 네.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빠지고 있어요. 불안하죠.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식을 파시든가 아니면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의 주식을 내일 사지 뭐. 그렇죠. 오늘 좀 찝찝한데 이렇게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 참여자의 심리가 양봉일 때는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계속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음봉은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제가 상승장에서는 오전, 주초, 월초, 분기, 초에 매수를 해야 되고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그때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랬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일봉도 보고 있지만은 주봉도 보고 있고 월봉도 보고 있죠. 아까 제가 다이아몬드형이 형성되는 건 뭘로 설명해 드렸냐면은 주봉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고 지금 보시면 주봉에서 일봉으로 다이아몬드형을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헤드앤숄더는 주봉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한 번은 조심스럽게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즉 봉 자체가 일봉도 있고 주봉도 있고 월봉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양봉이나 음봉이 나왔을 때 내가 이게 양봉을 갈 것 같으면은 그 봉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앞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음봉이 나올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뒤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네. 유리하게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거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아까 양봉, 음봉을 말했던 것은 심리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대응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 이 뒤에 또 몇 개 더 있어요. 몇 개 더 있는데 오늘은 캔들의 기본 원리 그리고 캔들의 심리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보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는 이 캔들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따지는지 그리고 또 이평선에 대해서 어떻게 또 순위를 따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알찬 강의였는데요. 그럼 잠시 후에 실전을 위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코너 속의 코너,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죠. 새롭게 단장한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는 여러분을 위한 퀴즈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매일 전문가님께서 한 문제씩 퀴즈를 내주시면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일 한 분께 추첨을 통해서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2매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노하우도 배우고 선물까지 챙겨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인 만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제 문제와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문제는 리얼 베이직 매매 원칙 두 번째 나이스한 종목을 매매하라에서 나이스의 의미 세 가지가 아닌 것은 1번 기술적인 신고가 전환, 2번 기관 외국인 매수, 3번 최근 이익 성장률, 4번 테마 투자였습니다. 네, 정답은 4번 테마 투자였죠.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는 잠시 후에 확인해보고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네, 다음 중 기술적 분석과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캔들, 2번 이동평균선, 3번 대차대조표, 4번 헤드앤숄더형.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부터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럼 어떤 분이 당첨됐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로부터 내일장 전략 중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또 업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일단은 지금 오늘 경기 방어주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올라왔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까지는 업종별로 약간 이제 간보기 장세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본다라면은 지금 차트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전자, IT 전기전자 업종 요 종목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서비스 업종 관련해서는 GS나 SK 이러한 종목군들 CJ 같은 걸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나름대로 선방할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2월 4일 주식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내일은 남은우 원장의 배짱이 주식 투자가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